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12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의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후장이 되면서 큰 반전이 나왔고 코스피는 1.6% 급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비슷한 흐름이 나왔고 1%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주에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도 오후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LG 엔솔이 7% 급등으로 마무리되었고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좋은 흐름이 나왔던 네이버는 4.5% 급락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몇 개의 종목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은 3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흐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계속해서 관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비록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연기금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이 선물옵션 동기 만기일이었죠. 이런 날은 동시효과에 큰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시효과쯤에 수급 변화를 보면 외국인이 동시효과쯤에 한 2,200억 되겠네요. 그 정도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수급 변화를 살펴보세요. 그전에는 2,657억의 순매도가 찍혔죠. 그런데 15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497억으로 거의 2,200억 정도 동시효과에 많은 순매수가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동시효과에 상대적으로 조금은 순매도가 나왔지만 그렇게 신경 쓸 정도의 순매도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종가상으로는 어제하고 비슷한 수급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3% 이상의 반등이 나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는 이어지고 있고요. 기관은 1,500억가량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투신과 연기금 쪽에서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모처럼 급락이 나왔던 네이버, 이 종목은 정말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외국인은 거의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순매도가 찍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LG 엔솔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모처럼 다시 40만원을 돌파했고 오늘은 기관 쪽에서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고려아연, 펩트론, 기아, 크래프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효성중공업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달 CPI가 작년 대비 2.7%의 상승이 있었고 2.7%는 예상치를 부합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CPI가 발표되고 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86%에서 무려 96%까지 크게 증가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게 미국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목들을 조금 살펴보면 그동안의 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했었던 대표적으로 주거비, 이 주거비에 해당될 수 있는 임대료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런 부분은 단순히 CPI 지수가 시장치를 부합했구나, 그걸 넘어서는 의미 있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처음으로 나스닥이 2만 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지금의 위치는 사상 신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S&P 500도 마찬가지로 0.8%의 상승이 있었고 반대로 다우지수만 약보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반도체, 당연히 나스닥이 사상 신고가를 경신한 만큼 반도체 지수의 상승은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는 다시 한번 2.7% 급등과 함께 5,000포인트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1.4%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직전 고점 부근이죠. 그 고점 상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확실하게 돌파한다면 직전 고점까지도 가볼 수 있는 위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대만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게 국내 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 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미국 시장의 신고가 경신, 그리고 일본 시장도 몇 개월 동안의 고점을 돌파하는지 그런 흐름을 통해서 국내 시장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반등을 도모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었고 또 지금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 증시도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제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2만 포인트를 돌파했던 만큼 국내 기업들도 변동성이 더 이상 줄어들면서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계속 살펴보시고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추세를 굉장히 강조해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코스피 추세를 보면 지난 12월 9일에 저점을 찍고 나서 오늘 종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된다면 3일 연속의 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의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를 보면 지난 7월쯤에 고점을 찍고 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코스피 지수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반등이 나왔지만 가장 확실한 흐름은 이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지 그런 부분을 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저는 코스피 대장주, 반도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특히 이번 주보다 다음 주의 흐름을 조금 더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추세선에 맞닿고 떨어진다면 이제 코스피도 반등할 수 있는 폭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2454포인트니까 그 추세선까지 봤을 때는 많아야 2% 정도?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깨고 올라가려면 당연히 시총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인 업종인 반도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 두 종목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삼성전자는 2%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삼성전자. 저는 오늘의 상승이 조금은 고무적으로 보이는 것이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30분 봉이에요. 우선 지난번에 계엄 사태가 있었던 12월 3일이었죠. 이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반영이 되었던 것은 바로 4일이었습니다. 그때 저점을 찍고 나서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를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은 모두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점이 높아지고 있었고 또 그거를 오늘 연장선으로 본다면 자, 지속적으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고점도 돌파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계속 고점 박스권이 되었었다면 그 고점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하나의 추세를 보여드렸죠. 그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다음 주는 조금 더 새로운 시장으로서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는 이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특이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이 크게 급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조금은 조용했었던 반도체 관련주가 오랜만에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그동안 시장의 흐름이 좋았었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 기업들은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어제 고점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오늘은 4.5%의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2% 하락과 함께 주가가 제법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의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왔던 카카오와 네이버 단기성의 수급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수급들이 어쩌면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그 지수의 흐름을 통해서 개별 종목의 흐름들까지 천천히 한번 나열을 해봤고요. 아무튼 오늘은 미국 시장이라든지 국내 시장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오늘 종료가 되었던 만큼 본격적인 시장의 흐름 그 흐름들은 내일 내지는 다음 주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조해 보시고요. 또 전략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조금은 빨간불이 크게 들어오고 있고요. 반대로 2차원지는 여전히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LG 엔솔만 제외한다면 1년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그 라인을 돌파한 종목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자, 차트를 조금 조정해보면 여기 24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2포인트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LG 엔솔은 1년 평균선인 241선을 돌파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 또 에코프로 비엠 여전히 1년 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1선 한참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종목들은 아니었지만 지수 자체를 봤을 때는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